PSK가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온 거래대금이 880억이에요. 근데 이 880억을 과거 수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역사상 880억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874억이고 상장 당일에도 300억대, 이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꽤나 강했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 되겠다.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드디어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그 상단을 돌파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PSK 한번 잘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K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에서 삼성과 SK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파고들어 본다면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에도 꽤나 큰 비중을 띄고 있고 수십조의 투자를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추가적으로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철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인텔 중국 공장도 그렇고, 이 인텔 중국 공장은 SK가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서 이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원래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추려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까 이 미국산 장비가 주는 그 영향력이 꽤나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원래는 중국 공장에도 큰 무리 없이 가져다 썼었는데, 이번에는 검증된 사용자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외되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을 할 때마다 건별로, 시기별로가 아니라 건별로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발전이 많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끼면서 일단은 개장 직후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국산화에 대해서 좀 더 한국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쟁이의 입장으로서 봐야 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당장 시장에는 일단 반도체발 악재가 이거랑 중국 반도체랑 중국 AI 칩이랑 같이 엮여서 우려가 먼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우선적이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엔비디아 CEO가 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젠슨 화앙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한다라는 거는 그들의 힘을 더욱 키우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저가형 칩을 내주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미국 정계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본인들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이번에 일전에 딥시크에 이어서 자국의 AI 칩을 만든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막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첫 거래일 9월 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20% 하락, 나스닥 종합이 1.15%, S&P 500은 0.6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낙폭이 유독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발 이슈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클라우드 기업,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기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물량이 더욱 출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에서 삼성과 SK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파고 들어본다면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에도 꽤나 큰 비중을 띄고 있고 수십조의 투자를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추가적으로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철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인텔 중국 공장도 그렇고, 이 인텔 중국 공장은 SK가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서 이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원래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추려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까 이 미국산 장비가 주는 그 영향력이 꽤나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원래는 중국 공장에도 큰 무리 없이 가져다 썼었는데, 이번에는 검증된 사용자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외되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을 할 때마다 건별로, 뭐 시기별로가 아니라 건별로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발전이 많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끼면서 일단은 개장 직후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국산화에 대해서 좀 더 한국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쟁이의 입장으로서 봐야 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당장 시장에는 일단 반도체발 악재가 이거랑 중국 반도체랑 그 중국 AI 칩이랑 같이 엮여서 우려가 먼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우선적이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엔비디아 CEO가 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젠슨 화앙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한다라는 거는 그들의 힘을 더욱 키우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저가형 칩을 내주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미국 정계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본인들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이번에 일전에 딥시크에 이어서 자국의 AI 칩을 만든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막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 일정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전승절 10병식 행사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중 외교 관계에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테마적인 수급이 좀 붙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이어서 뭐 관광 관련주들을 비롯한 각종 테마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조금 발표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보고서. 일단 PC 가격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면 이제 고용까지도 과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일정이 증시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1일 9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저희 보유하고 있던 2차 매수가 21만 2천원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2차 매수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매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진입 당시에도 그렇고 계속 드렸던 관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박스를 이탈하고 오히려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간다? 기회의 국면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현금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저희 스윙 종목은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종목이 빠진다, 땡큐라고 생각하고 더 잡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매수가 도달한 겁니다. 주가가 빠지기에 더 설레고 주가가 내려왔기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주식시장의 몇 안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중장기 관점으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지금의 이탈은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PSK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SK가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온 거래대금이 880억이에요.
근데 이 880억을 과거 수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역사상 880억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874억이고 상장 당일에도 300억대, 이만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꽤나 강했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많이 나온 동력에 대해서는 이런 리포트를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봅시다. 3분기 호실적의 탈중국화로 인한 기대감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장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로 인한 동사 수혜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PSK 같은 경우는 첨단 AI 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PR 스트립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크게 없었어도 그냥 현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관점도 그러한 관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관점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지난해 발의했던 반도체 장비법은 칩셋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TSMC가 3나노 라인까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장비를 사용했지만 해당 장비들을 2나노부터는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동사는 PR 스트립 1위 업체로 기존 TSMC의 장비를 납품하던 빈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조금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상보다는 줄지 않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타국의 매출을 확인해 봤을 때에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라는 관점을 가져본다면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관점은 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4분기부터 지금 짓고 있는 팹에 대한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관점이 꽤나 많다 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희 20% 수익률 기록하고 지금 그 근처에서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차분한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 되겠다.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드디어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그 상단을 돌파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PSK 한번 잘 지켜봅시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은 뭐가 있냐면,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1순위가 일단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엔비디아에서 출시했던 로봇 솔루션을 좀 결합시켰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출시한 로봇 두뇌라고 불리는 제슨 제품도 있잖아요. 그와 관련한 시너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어가지고 보는 종목이라면 뭐 로봇 스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함께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종목으로 제가 좀 함께 보고 있는 게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낙폭에 이은 반등 관련주로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약간 엔터주들은 부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던 엔터 관련해서 악재가 좀 나왔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수급이 조금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승절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의 대장을 차지했던 이력은 사실 많이 없어요. 항상 대장은 SM이나 뭐 중소형, YG 쪽에서 많이 나오고, JYP는 대장 수급이 들어왔던 적은 많이 없는데, 이번에도 대장에 대한 면모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세, 역사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던 추세 하단 부근에서 이제 딱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명확한 손절성과 안전하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형국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제가 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보고 있었는데 딱 선에 맞게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를 보고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추적해볼 만하겠다, 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테와마와 JYP 엔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신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수급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코스닥 1등 종목이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의 수급의 중심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알테오젠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제약바이오 장세가 부각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알테오젠을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제약바이오는 다른 테마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기업별로 독단적인 개별적인 모멘텀이 정말 많은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기업별 수익률이 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나 시즌에 맞추어서 제약바이오가 점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은 이 종목의 호재가 나왔을 때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자의 알테오젠 수급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LG이노텍도 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9월 9일날 아이폰 17이죠. 신제품이 출시되는 데에 대해서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납품하고 있는 밸류체인이니까 이제 오늘 기술주 하락의 흐름을 따라서 좀 3-4% 빠지고 있는데 한번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 주는지 보고 싶은 생각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급하게 막 월요일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내일 국내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저는 지금 내일이나 수요일 이 사이에 진입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단기 신규 종목은 편입을 할 것이다. 이 관점으로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9월 전략에 대해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현금 소진 계획에 대해서 현금화 계획에 대해서 등등 9월 투자 전략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시장 흐름 보면서 특이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곧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